자, 중2 천재노. 중2 천재노 3-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화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대화도 담화에 들어가고 메시지 보내는 것도 담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쓰기, 뭐 글쓰기도 담화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볼까? 발화자 또는 글쓰니. 발화자는 말하는 사람, 글쓰니는 글 쓰는 사람. 얘네들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면 청자, 듣는 사람, 독자, 읽는 사람이 받아들여. 이 상황을, 이것을 담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담화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 맥락이 있고, 이때 맥락이 뭐 시간적인 것도 있을 테고 공간적인 것도 있을 테고, 이거를 우리가 상황 맥락이라고 그래. 상황 맥락 또는 문화적인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도 있다. 이 사회 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어떤 차이점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문화가 달라서 좀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거든. 그것을 사회적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 너 은행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럼요, 알아요. 숑. 네, 이상한 애다. 표정이. 뭐야 얘?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담화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있니? 아니? 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한 건데,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자. 비가 오네. 내일 화요일 제주도 서해안 전구 확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려나? 자, 그러면 이 농부는 이 비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반갑게 맞아들일 거예요. 비가 오려나? 자, 이 학생은 이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소풍 가려고 준비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같은 표현, 비가 오려나? 이 말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게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 다음 페이지.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이해하기. 다음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보고 담화가 뭔지 알아보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성현아,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가 어딥니까? 담화 참여자는 유미와 성현이고, 시간은 이렇게 돼 있네. 3시 반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소는 교실 되어 있습니다. 담화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서관 어때에 담긴 의미를 말해보자. 도서관 어때? 도서관 가서 공부할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앞에 활동을 바탕으로 담화가 무엇인 짝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담화는 무엇에서 이루어진 걸까?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지요. 즉, 시간, 그렇죠? 장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자,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있는데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똑같이 물어봐요. 자, 그런데 상황이 다르지, 그치? 상황이 다르니까 가에서는 이 식사하면서 혹시나 뭐 불편한 점 또는 맛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나는 치과죠? 그러니까 이제 이가 어디 아픈 데는 없었나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가에서 말하는 이는 식당 주인이고요. 나는 치과 의사고, 가에서 말하는 듣는 이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이고, 나에서는 환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가에서 말하는 의미는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나에서 말할 때는 치아의 상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뭐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한 것은 없는지, 뭐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3.
다음 대답이 가나 중에서 각각 어느 쪽이 어울릴지 생각해 보자. 이가 좀 시렸어요. 이건 나죠? 음식이 너무 짰어요. 얘는 가가 되겠다. 됐다. 쉽다잉. 자, 다음에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남았는 걸. 아직 지각 아니란 얘기죠? 아직 여유가 있단 얘기야.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5분 남았는 거.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 여유 있음. 나에서는 여유 없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게 바로 뭐다? 상황 맥락이다. 상황 맥락. 그래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 맥락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 이게 상황 맥락. 자, 5분 남았는 걸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가에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각 안에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탁구 치러 나가기 어려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 일상생활에서 같은 일상생활에서 같은 말인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예를 찾아보고 이를 짧은 담화로 구성해보자. 지금 몇 시니? 오후 6시 반이요. 이제야 집에 온 거야? 지금 몇 시니? 죄송해요. 이렇게 되죠. 그죠? 너무 늦게 왔을 때. 또 하나 볼까? 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 엄마가 들어와서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지금요? 12시요.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그냥 맞는 거죠. 예, 그만하고 빨리 자라. 이런 의미죠. 자,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 다음 대화에서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주연이 고모집이 오랜만이지? 너 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 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 농촌에서 쓰는 말을 도시에서 자란 주연이가 알아듣기 힘들죠. 이게 바로 뭐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두 번째,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생각해보자.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 세대죠, 세대 차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메, 외국인 놀라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문화 차이죠. 음식 문화 차이, 식문화 차이. 그리고 말의 차이죠, 말의 차이. 우리 보통 이제 음식 대접할 때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인사로. 예. 그래서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의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단위다. 담화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맥락, 상황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중요합니다. 담화 구성 요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선지로 제시가 된다잉. 다음 페이지,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 다음 방송 대본에 드러난 담화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해설자.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몸을 푹 담근 국민보식 떡볶이. 이곳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 처음이란 특별함도 있지만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숭덩숭덩 자는 두꺼운 쌀떡과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 맛에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긴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쩌고저쩌고. 달인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달인.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잘못 말했죠? 그래서는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얘는 인과관계. 이제 앞뒤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때 그래서를 써야 되는데 앞부분에는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틀렸죠? 예,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만약에 그래서를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꿔야 되는데. 화학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 비법. 세월 속 오랜 내공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밀가루하고 달리 쌀로 만든 떡볶이는 양념이 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쫄깃한 쌀떡볶이의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다리는 그 단점을 잘 극복했답니다. 일반적인 쌀떡볶이와 동시에 물에 넣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하는 다림배 떡볶이.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요 부분. 자, 한번 볼까요? 1. 다음 손님들의 반응 중에서 가에 넣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손님 1. 몇 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주인 아주머니가 성실하세요. 손님 2.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떡볶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가에 넣기에 적절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 여기 떡볶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은 손님 1이 아니라 손님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1은 맛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을 하고 있지. 그치? 이것도 이제 맥락이야, 맥락. 앞뒤 관계를 봤을 때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를 적절하게 바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 갔어?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죠. 그쵸? 예. 때문에 여기는 뭐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런 데를 넣어주면 좋겠다. 그치? 그런데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쵸? 뭐 그러나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그런데나 그러나를 넣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어디 보자. 자,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찾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자, 그것의 내용은 뭐였어요? 바로 이 그냥 쌀떡볶이하고 이 집의 떡볶이하고 차이점. 그것이 되겠고,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주면은 앞에 있는 표현을 피하고, 그쵸? 또 쓸 이유가 없죠. 앞에 내용을 또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앞에 활동을 바탕으로 담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자, 담화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여러 개의 주제를 담고 있으면은,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헷갈릴 거야.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접속어, 그리고 지시어가 있어야 되겠다. 자, 아래 중요합니다. 담화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통일성. 자, 이 통일성의 뜻을 알아야 돼. 한 편의 글, 하나의 담화에는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일성이라고 하고,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응집성은 뭡니까? 문장 표현이죠. 문장 표현. 이러한 담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자, 따라서 담화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생활하기. 담화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그냥 나랑 같이 쓸까?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거야.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불편하긴 하겠네. 이 대화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유. 무엇을 쓰는지 안 나타나 있죠. 무엇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인지, 시간,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니? 맥락이 빠져 있어. 상황 맥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대화가 다음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자. 자, 그냥 나랑 같이 쓸까? 우산이네.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거야.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불편하긴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은 상황에 주어진단 말이죠. 상황 맥락에 주어지니까 위에 있는 담화가 이해가 된다. 따라서 이제 글을 쓰거나 또는 이야기할 때, 발화를 할 때는 항상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더 생각해 보자. 두 친구가 교실 사물함 하나를 함께 써야 하는 상황. 뭐 가능하겠죠? 두 친구가 야영장에서 작은 천막 하나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상황. 미술 시간에 짝과 함께 도화지 한 장을 나눠 써야 하는 상황 등등등.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지를 완성해 보자.
305회 사시는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에 205 사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그동안 몇 번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최근에 부쩍 저희 집 작은 방 천장 쪽에서 밤늦게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작은 방이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서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도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좀 이렇게 자제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하는 간곡한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쓴 것이 파악해보자. 아랫집에 사는 학생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쓴 것이다. 자, 그러면 담화 특성을 고려하여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보자. 자, 그러니까 지금 시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험기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집에서 공부할 때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여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잠을 깊게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시험 기간만이라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로 조금씩만 조심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가 같아요. 갑자기 이런 편지를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치? 굉장히 좀 예의를 갖춰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구구성을 해보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4달째인 다니엘입니다. 오늘 친구인 민석이 재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재현이가 그분을 보고 반가워하며 다니엘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희 형제였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웃기만 하더군요. 그 친구들이 왜 웃은 것일까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 문화,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아빠, 뭐 우리 딸, 이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이 소리를 처음 들으면은 갸우뚱합니다. 우리? 내가 우리 아빠야. 어떻게 니네 아빠가 내 아빠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두 친구가 형제로 착각하셨군요. 우리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복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의라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써서 그 대상이 말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재현이라는 친구도 어머니와 친밀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아빠가 설렁탕을 드시면서 국물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물이 진짜 뜨거워서 아빠는 땀까지 뻘뻘 흘리고 계셨거든요. 아빠는 왜 거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도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겠죠.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그 식문화 차이. 뭐 아직 아이가 이런 뜨거운 국물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소주 한 잔도 하고 이제 뜨거운 탕도 먹고 하면은 아따 시원하구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1번 가에서 우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다니엘은 형제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쵸? 다니엘의 친구들은 친밀한 관계로 쓰는 표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1과 같은 의미가 생긴 이유, 이게 바로 사회 문화죠. 사회 문화적 맥락에 다르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시원하다가 사용하는 맥락을 고려해 적절한 댓글을 달아보자. 자, 이건 예시답안 그냥 볼게요.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버지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시원하다고 말씀하셔서 의아하셨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 아니라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도 시원하다는 말을 써요.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 뭔가 속이 풀리는 느낌. 아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나와 같이 담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떠올려보자. 뭐 우리 강아지 왔니?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 아유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생각 모으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담화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이게 담화 구성 요소 중요합니다. 자, 시간,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담화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통일성과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응집성을 갖춰야 한다. 자, 다음 단어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보자. 손님, 저희 가게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말하는 이는 식당 주인, 듣는 이는 손님, 맥락, 자, 영업 종료 거의 다 됐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예, 영업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식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휘학습. 말은 청산유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청산, 푸른 산과 유수, 흐르는 물. 시원스럽게 물이 잘 흘러가거든. 그래서 말을 그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말 속에 말 들었다. 이 말은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당연하죠.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 소문 퍼지는 거지.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한다는 말. 예. 선영이, 너 얼마 전에 광고 공모전에 상 받았다며?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모른 채로 그냥 지나칠 뻔했어. 늦었지만 축하해. 고마워.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어느새 소문이 났구나. 이렇게 속담 쓸 수가 있겠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 교과서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합니다. 자, 꼭 보고 노트 정리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 받기를 바랍니다.